자, 그럼 이어서 바로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저희 역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돈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올랐냐 내렸냐 보다는 과연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 또 추가적인 인상 속도를 어떻게 낼 것이냐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좀 한마디 평을 해주시죠. 네, 예상대로 12월 FOMC 25bp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지난 06년 6월 이후에 약 한 9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이었고요. 시장은 예상을 했었고 옐런의 비둘기적 발언에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의 훈풍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도처에서 이제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후 수순에 대해서 보다 좀 주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하겠는데요. 향후 완만하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 FOMC에서도 나타났듯이 내년 말 기준금리를 1.4%로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연준의 기본 가이드라인은 향후 4번의 금리 인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4번까지보다는 한 번에 그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미국의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는 물가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지 시점이 좌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소비자 물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 전년비 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오늘 투자자분들께서 받아들였던 것처럼 국제 유가가 사상 최저치를 깨고 있고요. 특히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32불까지 떨어져서 1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가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이 쉽사리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즉 3월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을 이유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좀 종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그리고 FOMC 회의와 관련해서 올해 좀 포인트가 인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하반기 들면서 인상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할 것인지였다면 내년 이제 관전 포인트는 과연 금리 인상을 몇 번 할 것인지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별로 전망도 조금씩 달라요. 한 번에서 세 번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내년에 한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냥 횟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년에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거기에서 속도 조절이 있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이런 금리나 미국의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전망해야 될지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기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환호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옐런 의장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 강한 스탠스를 보였었고요. 또한 향후 점진적인 완화 기조를 피력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재 미국의 경기는 그 정점에서 어느 정도 꺾이는 약간의 둔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두 번의 금리 인상기 94년과 04년에 비해서는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두 번, 즉 94년과 04년의 금리 인상기에서는 경기가 저점에서 이제 막 회복 단계에 있을 때 금리를 인상했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정점에 닿았을 때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지난 두 번과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대내 환경, 즉 미국 내부적으로는 지난 두 번의 금리 인상기와는 다르게 좀 더 호전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실질 임금과 취업자 수를 결합해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전년비 3% 이상 증가를 보이는데요. 94년도에는 1.4%를 보였었고요. 04년도에는 2.9%를 보였습니다. 즉 올해가 과거 두 번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대외 여건이 지난 두 번의 경우보다는 다소 좀 불안하다, 좀 부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 노선도 좀 다른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전반적인 둔화, 이는 곧 신흥국 경기의 불안으로 결부되면서 현재 오늘날 선진국 즉 미국의 경기는 괜찮지만 중국을 비롯해서 여타 신흥국 경기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난 두 번의
금리 인상기와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종합해 보자면 내적으로는 아무래도 지난 두 번보다는 다소좀 호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옐런 의장도 강한 자신감을 보였었지만 대외적인 환경이 지난 두 번과는 좀 더 다르게 오히려 악화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예상을 해본다 하더라도 하반기가 또 어떤 변화를 줄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설명해 주시다가 또 뭐 국제유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 또 이슈가 됐었던 미국의 이 40년 만에 원유 수출 재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국제유가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은 12월 FOMC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다소 좀 수면 아래에 있는 듯한 이벤트인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원유 수출을 재개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원유 시장에는 설상가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런데요. 크게 한 두 가지 방향, 즉 유가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 그러면 중동이죠. 중동 지역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40년 만에 원유 수출의 재개입니다. 현재 원유 시장을 돌이켜보면 초과 공급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의 원유 수출의 재개는 오히려 공급 사이드에 충격을 더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즉 유가는 향후에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진한 흐름이 우리가 불가피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즉 공급 우위가 지속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가가 이렇게 향후에도 지지부진하다면 즉각적으로 유가 그러면 생각나는 산유국 경기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이 부각될 소지가 있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간단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유국들의 폐그제 폐지 논란입니다. 사우디를 비롯해서 쿠웨이트 등 미 달러화와 연동시킨 폐그제 환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전일 사우디를 비롯해서 쿠웨이트 몇몇 중동 국가들이 금리를 따라 25bp 정확하게 올렸습니다. 현재 중동 국가의 경기가 침체된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듯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중의 유동성이 빨리는, 즉 유동성이 흡수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경기가 안 좋은데 가뜩이나 유동성마저 말라버린다면 오히려 이중고를 겪게 될 부분, 즉 중동 국가들의 폐그제 논란이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일머니의 이탈 가능성입니다. 중동 국가가 워낙 재정적 난을 겪고 있다 보니까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측면에서 사우디의 해외 증권 투자 금액이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중동 그러면 사우디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의 이러한 해외 자산 매도는 여타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해외 자산 매도 릴레이로 부각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는 중동 지역의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90년대는 아시아, 그다음에 08년대는 미국에서 위기가 있었다면 앞으로 위기는 중동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현재의 유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 또한 수출이 안 되는 경상수지의 적자, 즉 쌍둥이 적자가 지속될 개연성이 높고요. 추가적으로 유가가 하락한다면 중동 지역에서 그나마 안전했다고 할 수 있는 쿠웨이트도 쌍둥이 적자로 빠질 개연성이 있다. 즉 중동 지역 전반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 FMC보다 이 국제 유가가 어쩌면 더 중요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에 따른 영향과 전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올해 다 갔는데 뭐 굳이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느냐라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남은 매크로 이슈들 뭐가 있을까요?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끝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이 반이라는 흔한 말이 있죠. 하지만 끝도 반이라는 점을 저희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선은 일본 경제지표 또한 일본 구로다 총재의 연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를 전후로 24일에는 구로다 총재의 연설이 있고요. 25일에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ECB가 움직였고 FRB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노선은 시선은 일본으로 향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구로다 총재의 연설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BOJ에 대해서도 올해 뭐 거의 다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긴장을 놓지 않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원님 얘기를 듣고 깨달은 건데요. 올해 마지막 출연이시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매크로 이슈들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저희가 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두원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